ESG에 대해서 ESG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왜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ESG 투자,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든가 지속 가능 금융의 관점에서 이제 ESG를 바라봤는데요.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ESG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업들도 이 ESG 요인들을 경영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들이 ESG 경영이라는 개념들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책임 투자 원칙을 따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합니다. ESG 요인을 잘 관리하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더 쉽게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든가 하는 소위 말하는 기업 재무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G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녹색 소비주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ESG 성과는 원래는 투자자를 향한 신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요구에도 대응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내의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EU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도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ESG 경영을 통해서 이러한 미래에 강화될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ESG 경영하면은 기업의 어떤 그 윤리적, 도덕적 경영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금융기관은 일단 책임 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책임 투자 원칙을 따르자는 것은 ESG 요인을 투자 분석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ESG 성과, 투자 대상 기업들의 ESG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 지표, ESG 등급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요. 국내외 여러 ESG 등급 제공기관이 ESG 지표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ESG 성과를 평가해 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책임 투자 원칙에 상응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이 지속가능 금융에서 ESG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인데요.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환경위험 분석, ERA라고도 부르는 환경위험 분석이라든가 최근 국내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적,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로 인해서 수익이 저하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제 최근 여러 가지 평가 결과들이 ESG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일부는 객관성 문제도 또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 같고, 요 ESG 평가에 대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ESG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표 체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SG 세 영역으로 이제 주제를 구분을 하고요. ESG 각각의 이제 주제에 또 소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환경이라면 기후 변화, 생태계, 순환 경제, 수질 이런 것들을 소주제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에 포함될 지표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표는 각 소주제가 측정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표가 모두 선정이 되면 기업의 이제 실적 자료 등을 이용을 해서 지표값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소주제와 주제의 점수를 각각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값들을 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값을 ESG 스코어, ESG 점수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등급으로 표현한 것을 ESG 등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ESG 데이터 서비스라고도 하고 ESG 등급 제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MSCI가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국내에서도 대신경제연구소라든가 기업 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 베스트 등이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도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좀 그 평가 기관 간에 상이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평가 방식이나 지표를 좀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제 책임 투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속 가능 금융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서 따라서 이제 구분이 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책임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책임 투자는 일단 투자자의 관심이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자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회적 환경적 결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ESG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ESG 평가들은 사실은 그러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관심을 반영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건 이제 그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의 평가들을 선택적으로 받는 경우에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은 ESG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은 책임 투자자들의 다양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면에서 뭐 결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 평가 결과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이 ESG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금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가능 금융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지속가능 발전에 상응하도록 작동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 시스템이나 혹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기여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상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책임 투자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선호 때문에 평가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과는 좀 구분되게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가 체계 혹은 합의된 측정 체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ESG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정부가 또 여기에 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개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성과 정보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내용이 공시 규제에 반영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시제도라는 것이 투자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서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ESG 성과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정보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국내외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부가 ESG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금융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녹색 금융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서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 이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재무적 성과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이제 그 공시 규제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시제도는 투자 수익률에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의 수익률이라든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정보 중에 한 부분으로 ESG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 공개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방향의 정책 변화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하나는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포함되는 정보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틀을 갖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이제 산업부가 한국형 ESG 지표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적인 어떤 우리가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 또는 우리나라 정부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제적인 동향은 지금 그 ESG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국제 동향에서 EU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EU가 ESG를 지속 가능 금융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배경에는 국내 정책에도 최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의 그린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EU 그린딜은 이제 2015년에 채택된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유럽의 지속가능 경제 전략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이 핵심 목표인데요. 이를 위한 금융 부분 전략이 지속가능 금융 전략입니다. EU 지속가능 금융 정책의 방향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금융이라든가 지속가능 금융으로 정의될 금융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경제 활동들을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EU 텍소노미라고 부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녹색 분류 체계가 이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ESG 관련 위험을 금융 부분의 기준 수익률, 벤치마크라고 부르는 기준 수익률 설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U에서는 특히 이제 기후 벤치마크,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들을 기준 수익률에 반영하는 것들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벤치마크 산정에는 ESG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EU는 이를 위해서 ESG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게 ESG를 지속가능 금융 확대를 위한 그 수단이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속가능 금융 확대를 위한 핵심 도구로 보는데 그 안에 EU의 그린딜이 이제 그럼 EU의 그린딜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U 그린딜은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2030년까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부의 재정,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만을 가지고는 이 목표들을 다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전략이 바로 EU의 지속가능 금융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 금융 전략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ESG입니다. 그런 이제 EU의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동향이 국내 정책에도 지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U의 지속가능 금융 전략이나 관련 규제들은 사실은 이제 EU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EU의 정책이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보 공개인데요. EU는 이미 2014년에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재무 보고 지침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정보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제안서를 또 채택을 했습니다. 이 제안서가 발표되고 나서 지난 6월에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영국에서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TCFD 체계를 기반으로 한 기후 관련 금융정보 공개 의무화가 논의됐고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EU가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G7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들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 국제적인 표준에 기반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ESG 위험의 분석 기반,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정보제도, 정보 공개, 인증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정비를 해서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ESG 위험을 분석하는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자. 네, 그렇죠. 또 하나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인증하는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자. 이렇게. 근데 분석 기반과 역량을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2016년에 G20 녹색금융 스터디 그룹이라는 데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환경 위험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TCFD라고 많이 알려진 기후 변화 관련 위험들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이 기후 변화 관련된 물리적인, 제도적인 시장의 변화가 자신들의 매출이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 활동과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기업이 하는 것이죠. 기업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있는 어떤 부서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네. 기업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당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와 같은 이제 연구기관들은 그러한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나 연구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후 이제 ESG와 관련된 이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ESG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혹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 ESG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저희가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ESG가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발전되면 이러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대응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저희가 어떤 금융거래 혹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정보의 형태로, 데이터의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ESG 정보 공개 자체는 이제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생산된 정보의 이제 그 관리와 검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적절한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 ESG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ESG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부분의 이제 관리적 개입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을지 그거. 우리 연구원은 1992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 지속가능 발전의 측정,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지표, 개발 등의 독보적인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ESG가 현재 지속가능 금융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이 ESG가 이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 혹은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ESG가 국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ESG가 국가 정책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ESG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ESG 경영이 이제 그 활성화되려면 기업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정부도 있고 또 국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ESG에 참여하는 이제 그 기관이나 요소들 중에 어떤 기관이 가장 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관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는 책임 투자에서 등장을 했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ESG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ESG가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적인 작동을 촉발한 것은 2006년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 ESG를 금융기관 투자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ESG 스토리들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그 ESG에 대응을 하면서 그 기회를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규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대응하는 수단으로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ESG 관련된 변화들의 룰을 세팅을 해주는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모든 스토리의 시작은 금융기관의 책임 투자 원칙, 지속 가능 금융의 이행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G 그 경영, ESG 또는 지속 가능 금융과 관련된 뭐 그 이제 의미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제 국내 정책,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ESG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대담히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를 확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ESG는 그냥 주제이고 그 ESG의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갈 것인지는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결정할 일입니다. ESG에 어떤 주제가 포함되면 어떤 지표가 포함됐다는 것은 그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ESG에 담겨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합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ESG에 관련된 아주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 톡톡톡 대담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